안녕하십니까. 전에 이제 그 한국산업인력가공단 전기기능장 작업형 문제가 시험 전에, 시험사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출제 단계에서 문제가 유출되는 과정을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출제를 내서 이쪽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의 정보와 문제를 갖다가 실제 유출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벌써 출제 단계에서도 4개의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인쇄가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출제 단계에서 유출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유출되는 것은 많게는 10%에서 적게는 0%까지 똑같습니다. 완전히 0%까지 약간 다를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문제라면은 10문제다. 기술사 시험 문제나 무슨 다른 10문제가 나왔다. 그 중에서 9문제는 똑같이 일치하고 한 문제는 수정이 돼서 나오는 거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0%도 안 되죠. 95% 이상 똑같이 이제 그런 똑같은 문제가 이 과정에서 유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산업인력가공단 시험장에 보내기 위해서 문제를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또 유출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들은, 이후에 유출되는 것들은, 실제 시험 문제하고 100% 완전히 똑같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선정이 완전히 됐어요. 그래가지고 검토자한테 검토를 받아서 출제팀에서 한 번 더 보고 문제 인쇄를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이때부터 또 유출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토자한테 문제를 받았습니다. 산업인력가공단이 이제 외부 검토자, 폴리텍입니다. 폴리텍 놈들이에요. 얘네들한테 이제 문제를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주고, 이 검토자로부터 문제를 받습니다. 이 출제팀에서 이 직원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받았으면은 자기네들이 확인을 또 해요. 확인을 한 다음에 어디다 넘기냐면은 이쪽에 그 인쇄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깁니다. 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이 되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유출을 시키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유출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유출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검토자로부터 이제 받아가지고 출제팀에서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넘겨서 인쇄를 하면서 유출이 된 것은 100% 똑같습니다. 100% 일치합니다.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쇄를 한 것을 다시 산업인력가공단에다 갖다 주고, 산업인력가공단은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2번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쪽으로 직접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 줍니다. 이게 2번이. 이게 좀 문제가 좀 그런데, 각 지사로, 산업인력가공단 각 지사로 그냥 갖다 줍니다. 그럼 각 지사에도, 금고에다 이제 보관을 하겠죠? 금고에다 보관을 합니다. 금고에다 보관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 직원들, 이 산업인력가 직원들, 이 사람들이 감독관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하나예요. 하나고 그 밑에는 이제 검사위원이라고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고 관리위원이 1명 있으니까 총 4명입니다. 총 4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최근에는 노트북을 검사하기 위해서 별도로 1명이 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5명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지사에서 이 산업인력가공단 이 직원의 그 직원들이 이 산업인력가공단 감독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각각 배치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놈들 중에서 그 학원하고 연관이 된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다가 문제를 찍어서 보내줍니다. 기능사가 많이 그랬죠. 기능사가 주로 많이 그랬습니다. 기능사가 그랬고, 기능장도
기능장도 이들이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얘네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무서워서 이거 못하지. 이거 한번 걸렸다고 그러면은 뭐 쇠고랑이 차는 건데, 그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최근에는 못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출이 되는 거야. 또 여기서 여기 얘네들이 여기서 유출되고, 또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당일날 이 사람이 감독관 얘네들을 가져가 가지고 시험장에다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배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검사위원과 관리위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시험 문제를 보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찍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62회 때도 이제 걸렸지만 그 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관행상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관행상 뭐 그랬다고 이렇게 막 진술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막 관행상 그렇게 했었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관행상은 뭔 관행상입니까? 그렇게 해서 유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유출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걸 찍지를 못합니다. 핸드폰을 저기 말입니다. 산업인력과 감독관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시험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다 압수를 합니다. 압수를 해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시험 끝나고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런지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과정에서 여기 인쇄하는 거, 그리고 각 지사에 들어가는 여기 감독관 얘네들, 그리고 검사위원, 검사위원하고 관리위원, 이 관리위원이 걸렸었지. 관리위원 얘네들이 좀 많이 유출합니다. 유출하는데 얘네들이 최근에는 하지를 못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과거에 많이 유출을 했다고. 근데 지금은 현재 유출을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여기 이 과정은요, 이 전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시험이 임박했거나 또는 시험 도중이에요. 시험 도중에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여기에 이 단계, 인쇄하는 이 단계 전에 출제 단계에서 빼는 것은 합격률을 많이 대단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는 좀 합격률이 이 출제 단계에서 빼는 것보다 낮습니다. 훨씬 더 낮습니다. 대신 이제 이 검사위원이라고 들어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검사위원, 뭐 우리는 감독관이라고 말합니다. 싸잡아서. 근데 이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합격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출제 단계에서 빼는 것보다는 합격률이 이쪽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냐면 시험 당일날 뺐으니 그걸 어떻게 컨닝을 할 것이고, 어떻게 뭐 통신기기를 이용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 그날 봐가지고 나머지는 뭘 좀 일부를 도움을 받았대, 나머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안 하고 갔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합격률이 대단히 많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 방법을 참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출제 단계에서 유출하는 것은 얘네들이 아주 한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한정적인 애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유출을 합니다. 얘네는 조직입니다. 조직. 이게 범죄 조직이야, 범죄 조직. 범죄 조직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출제를 일부러 내는 거야. 여기서 일부러 내고 출제 정보를 갖다가 얘네들한테 해서 외부에다가 유출을 시키는 거지. 시험지 팔아먹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것은 정말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막지 않으면은, 이건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일인데, 이게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산업인력관리공단 애들이 지금 현재는 얘네들이 이것들을 다 뒤를 봐주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 조직의 수장은 뭐예요? 얘입니다. 이게 범죄 조직의 수장이야. 예, 수장이자 독재자지 말이에요. 독재자. 얘네들이 검정을 하니까 자격증 검정이라는 걸 하니까
얘네들이 모든 거에 우두머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때 단계에서는 문제가 약간 틀리다고 그랬어요. 많이 틀리면 10%에서 0%. 근데 그래도 60점만 맞으면 되잖아. 6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를 들어 10% 틀리다고 그래도 90점 맞는 거 아니야. 그게 무조건 합격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빼는 거하고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100% 똑같기는 하지만 문제를 유출하는 그 시간이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뭐 그거를 뭐 100% 합격시키고 뭐 60% 합격시키고 그건 어려워요. 이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야. 네?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자격증 검정 체계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 출제자가 출제 정보하고 문제를 갖다 유출한다고 그랬죠. 1번. 그리고 이 폴리텍 대학의 이 금고를 열고서 이제 이 교수나 직원 애들이 유출을 시킨다고 그랬죠. 문제 정보하고 시험지를 유출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출제 그 과정에서 하는 거죠. 요거는 약간 틀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제팀에서 이거 하는데 과거에 이게 그 기사 쪽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전기 기사 문제를 유출해 가지고 뭐 팔아먹었나 어쨌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처벌을 크게 받았어요. 이 산업교육공단 직원이 그 짓을 했습니다. 과거에 뭐 전기 기능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다른 것도. 그리고 이 검토자라는 애가 이게 62의 그 포항폴리텍 사건 때 그때 빼가지고 그 짓을 했죠. 네 번째 구멍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유출이 골고루 됩니다. 골고루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를 하고 나서 인쇄를 하는 과정과 이제 그 시험장에다가 이제 시험지를 가져가면서 유출하는 거. 그 과정에서 시험 보면서 유출하는 거. 시험장에서 이 과정은 보시면은 요 인쇄하는 사람들이 유출을 합니다. 1번. 이렇게. 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각 지사 직원과 그 다음에 감독관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감독관은 산업인과 감독관은 이 각 지사의 직원입니다. 이거 직원이야, 직원이 되는 거지. 직원이 얘네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시험장에 나가서 거기에 검사위원과 검사위원은 뭐 학교 선생님도 있고 뭐 어디 직원도 있고 또 뭐 군인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이 검사위원과 관리위원을 주는데 이 관리위원 여기서도 유출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사위원이 세 번째. 그리고 그 내부에 이제 관리위원이라고 뭐 재료 갖다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네 번째. 여기서도 유출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네 개가 네 군데에서 유출이 됩니다. 유출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전 출제 단계에서 네 곳에서 유출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경우는 뭡니까? 이 경우는 시험을 이제 임박해가지고 또는 시험 도중에 유출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처벌이 너무 커가지고 이 처벌을 갖다가 이제 이미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이거를 얘네들이 이 검사위원이나 관리위원 이런 애들이 유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든지 얼마든지 유출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도 보시면 얘네들 시간 지나면요 한 반년만 지나면은 여기서 유출됩니다. 특히 요번에 이제 67회 시험인데 67회보다는 68회 때 많이 하반기 시험에서 얘네들이 유출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가지고 정보와 문제를 빼다가 팔아먹습니다. 그런 짓을 많이 하는 게 바로 하반기 시험이에요. 하반기.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67회는 지금 보시면 67회는 한 10개월을 9개월에서 10개월을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합니다. 68회는 요거 끝나고 나서 약 3개월입니다. 걸립니다. 이거 공부하고
연습합니다. 겨우 3개월도 안 됩니다. 3개월도. 자, 어디가 깁니까? 여기가 길죠? 여기가 길죠? 그럼 합격률은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합격률은 당연히 이쪽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쪽이 합격률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합격률이 이쪽이 높습니다. 이쪽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왜 이렇겠습니까?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시험 정보와 문제를 빼돌려 가지고 팔아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범죄 조직들이에요. 얘네들은 조직.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그 조직이에요. 조직과 같습니다. 얘네들은 아주 범죄 조직이고 뭐 그렇지. 지금 여기서 지금 과거에 이렇게 해서 뭐 조금 해서 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완전히 얘네들하고. 그리고 시기도 이거는 막 30일 전에 뺍니다. 시험 시작 전에 45일 전, 막 30일 전에 유출을 시킵니다. 그런 형식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그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여기 시험 당일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별 그렇게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 빼내는 것은 그렇게 합격률이 높지는 않다. 절대로 안 높습니다. 이쪽은. 근데 이쪽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합격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하여튼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전부 이쪽이나 지금 이쪽이나 전부 다 뭡니까? 이거는 부정행위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현재 이게 검사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처벌이 될 것이고, 이쪽은 이미 처벌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응? 그래서 저도 관련이 되어 있었고, 뭐 선생님도 관련돼 있고, 이걸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했죠. 선생님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거를 이렇게 빼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좀 많이 빼온다 이렇게 싶었는데, 이 사람이 많이 흘리고 많이 빼오고 팔아다 처먹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고 얘보다는 얘가 많이 그러더라고. 얘하고 여기서 요 두 개에서 많이 빼더라고. 요거하고 요게 그렇습니다. 얘네 둘이 그 시절 그렇다고. 그래서 전국에 이제 그 폴리텍 중에서 어디 폴리텍이 있어요. 거기서만 그게 문제가 유출이 나와요. 그래서 전국의 폴리텍 중에 한 군데 폴리텍이 거기서 문제가 실제적으로 나오고 거기서 유출이 됩니다.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유출되고 요 놈이 좀 많이 유출합니다. 근데 이게 참 맹랑합니다. 뭐 자격도 안 되는 놈이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가 검토자로 들어가 가지고 실제 문제를 유출하고 그걸 빼다 팔아먹고 있죠.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뭐 이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지금 이거 말고 이 골고루 서로 간에 이제 얘네들이 유출은 하는데요. 얘도 유출을 합니다. 얘도 분명히 유출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지, 한마디로. 얘도 유출합니다. 얘도 유출하긴 하는데 얘네들이 보호를 해줍니다. 이 산업교육공단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사건이 뻥 터졌어. 유출 사건이 이 과정에서 유출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산업인력가공단은 자기 출퇴팀 직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하겠죠. 1번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2번이죠. 출제자를 보호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얘네들을 보호를 할 겁니다. 폴리텍을. 왜냐면 얘네들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검토자를 네 번째로 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를 보내버리는 거지. 어디로? 조사를 보내버려서 손을 잘라버리는 거지. 그게 손자르기입니다. 얘네들은 하나의 공범입니다. 이 공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얘를 갖다가 손자르기를 합니다.
그걸 손자르기라는 거야. 손자르기. 자르기. 그래서 얘를 처벌시키는 거야. 그리고 입을 닫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게 바로 손자르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현재. 참.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제가 계속 들어오고 보고 이렇게 한 것은 이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런 짓을 벌입니다. 출제서부터 다 손을 대요. 손을 대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은폐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숨기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4순위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서 걔네들을 이제 보호를 하고 얘를 버려버리는 거지. 얘가 이제 제일 핫발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말을 하지 말라고 이제 뭐 최선을 뭐 어떻게 해준다고 하면서 이제 꼬시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실제적으로 글쎄요, 어떻게 될라나 이제 더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는 보십시오. 이런 구도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구도에서는 누가 희생이 돼야 됩니까? 손자르기로. 이해가 돼. 이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게? 실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검사위원이라든가 얘네들이나 요 감독관이라든가 요 인쇄를 하는 요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처벌이 안 되고 관리위원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 그렇게 합니다. 얘를 손자르게 해버리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얘네들이 뭐 다 연결이 돼 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이쪽이 실제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처벌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되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울산 그 검찰청에 올라가 있는 그 사건 번호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이쪽이 처벌이 되게끔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구도로 돼 있는데 자 지금 출제 단계에서 이렇게 네 군데 구멍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갖다 주면서 시험 당일날 1일차 시험 당일날 인쇄를 하면서 시험 당일날까지 그 유출하는 요 단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의 구멍이 있었죠. 4개. 자, 그래서 앞에 아까 전 4개 하고 여기 또 4개면은 또 얼마입니까 이게 도대체 8군데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8군데 허점이라는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떻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냥 엄벌에 처하면은 시간 지나면요 풀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면 시간이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잊혀질 쯤 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많은데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자격증 검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점. 자격증 검정 구조가 이렇게 8군데 허점, 구멍이 뻥 뚫렸어요. 문제가 유출되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세상에 지금 현재 검정 구조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뭘 개혁이 된다고. 그냥 처벌을 할 뿐이지. 처벌을 해가지고 시간만 지나고 조금 잠잠해지면은 또 문제 빼다가 팔아먹고 다 그래요. 응? 문제 빼다 팔아먹고 또 저 시험장에 빼다가 하고 다 그렇게 해요. 응? 안 한다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겪고 해왔어도 이걸 개혁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야. 지금도 방법이 없어. 방법이. 왜? 폴텍 애들이 출제를 내지, 걔네들이 또 금고에다 따로 보관을 하지, 그걸 꺼내다가 또 하지, 그리고 또 산업일가공단 이 직원 중에서 저 부도덕한 놈들이 있어. 비리에 있는 이 직원이 있어. 얘네들이 또 갔다가 학원에다 팔아먹어가지고 실제 걸려가지고 3년 6월인가 살았지, 그것도. 그리고 또 검토자라는 놈이 또 빼다가 팔아먹지,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뭡니까? 인쇄를 하면서 요 단계에서 인쇄하는 놈들이 빼다가 팔아먹지. 각 지사에다가 이제 갖다 주면 시험지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산업인과 감독관으로 시험장 감독관으로 나가는 산업인과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독관인데 이 직원이 얘네들이 이제 찍어서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 안에다 팔아먹고 했다가 지금은 하지는 못하죠. 그랬다가 이제 이 검사위원이나 관리위원에다가 이제 요원들이 이제 보게끔 이렇게 나와서 얘네들이 찍어가지고 핸드폰 찍어서 하죠. 근데 최근에는 요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가 왜 어렵냐면은 핸드폰을 갖다 압수를 하니까 압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시간 지나면요 다 풀어져가지고 핸드폰도 줘요. 감독관들. 핸드폰 주고서 그거 가지고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또 그 핸드폰 가지고 찍어서 또 보내.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다 유출이 또 됩니다. 시간 지나면. 왜 이렇게 제가 이게 이제 부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꾸 장담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이 검정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봐도 이 검정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바꿔야지만 해야 되는데 이게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바꿀 수 있냐고요. 출제 단계서부터 출제하는 이 과정 그리고 또 인쇄해가지고 시험장에서 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를 않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예. 시간 지나면 또 그래, 또. 한 1년, 2년 지나면요, 또 느슨해지면 또 이제 빼다가 팔아먹고서 하는 양아치 학원들이 있어요. 양아치 학원도 있고, 폴리텍 대학들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고자 하면, 아니, 우리가 폴리텍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출제됐으니까 조금 보고 좀 하고 그러는 거지. 하고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아마. 그때쯤 되면. 세상이 다 그래요. 이거 제 얘기 들어보면 좀 심각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요? 아니, 우리 전기경작 시험 보는 사람 이외에도, 뭐,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신 뭐, 다른 분들이 들어보셔도,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봐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개혁이 되냐, 이 얘기야. 어떻게 개혁 안 되겠죠? 여러분들 보셔도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은 또 느슨해지면은 아니 재료까지 팔아먹는데 뭐 자재상 그놈들이 재료 목록 빼다가 그랬다가 요즘은 갖다 막 재료를 섞어놓고 뭐 별짓 하니까 재료 목록 모르니까 이제 자재상이 그 짓을 좀 잠깐 못하는 건데 시간 지나면 또 해요. 걔네들은. 걔네들이 생각하면 교육용 속해 있잖아요. 의장 등록까지 시켜가지고 특허랑 비슷하죠. 의장 등록까지 시켜가지고 그것만 독점으로 팔아먹는 놈들이 그놈들이 또 다 저기 입찰 들어가고 그 친척이냐 아는 놈들 다 들어가고 다 해서 팔아먹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장악했는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다 완전히 싹 장악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썩을 대로 썩은 게 이 한국산업인과공단의 이 검정 운영 체계가 완전히 썩을 대로 썩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거듭 말한 게 이 범죄 집단들이다. 범죄 집단들이고 얘네들은 다 공범이다. 그런 얘기를 거듭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산업인과공단 수장으로 있는 뭐 이사장이나 국장이나 놈들도 다 그런 놈들이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뒷돈 받아먹고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정 집단의 수장으로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서 자기네들 부정이 있으면 그걸 감춰보려고 별짓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떠드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제거하겠다고 그런 짓을 벌였던 게 60여 카톡 사건 아닙니까? 저를 제거하겠다고. 그럼 제 이제 한번 깜빵 보내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잡아놓고 어떻게 하여튼 작업을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걔 깜빵에 보내면 이제 다시는 뭐 이제는 안 하겠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 떠드는 거죠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더 하는 거지 악을 쓰고. 저는요 당하면은요 그거를 몇 배로 갚아요. 완전히 계속 더 그래 아주.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죽인다고 하겠지, 뭐, 협박하고. 쉽게
죽이지도 못해. 여기 학교 옆에라서 CCTV가 뭐 팔방사방 여기 다 있어. 여기 전부 다. 뭐 그리고 차량에 보면 차 같은 데도 전부 다 지금 요즘 차 쫙 세워놨는데 그 뭐예요 그거 그 카메라 차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있는데 뭐 세상에 쉽게 돼간디? 참 아유 쉽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하는 것 같이 좀 조금 눈에 보이는 척하죠. 근데 안 그래요. 이게 그런 척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산업인과공단이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것뿐이지 시간 지나면은 이건 절대로 이 부정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냥 다 뚫려가지고 이런 데서 다 유출되는데 여기서 다 이런 애들이 다 유출시키는데 도대체 이게 출제니 뭐 인쇄니 뭐니 시험장에 시험지 갖다 주고 뭐 하면서 도대체 구멍이 한두 군데가 뚫려 있어요? 이게 안 되지? 내가 봐서는 만약에 이걸 검정 구조를 고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검정 구조를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엄벌이 쳐있잖아. 여기 엄벌이 쳐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와서는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처벌을 안 했잖아. 얘네들이 감싸고 있잖아. 얘네들이 감싸고 있잖아. 이거를 엄벌이 쳐야 돼. 정말 이거는 엄청나게 커 지금. 이걸 엄벌이 쳐야지만이 얘네들이 폴리텍이라든가 이 폴리텍 얘도 폴리텍이에요. 이것도 폴리텍 전부 다 이런 애들이 이런 짓을 못한다고. 과거에 이 산업인력가공단 요 출대팀의 직원 한 놈이 뭐 그때 당시 해임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전지 기사 문제를 갖다가 유출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요 출제팀 직원이 그 학원에 그래서 학원에 있는 놈하고 같이 3년 6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후에 싹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한동안 없어졌어요. 기사 쪽은 이제 그거를 얘네들이 그 짓을 못하죠. 못하는데 이제 기능 시험하고 기술사 시험에서 지금 현재 유출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작년 2019년도 차량정비 기술사 시험 문제 유출됐죠. 유출됐다고 나왔지만 그게 하나만 나온 게 아닙니다. 기술사 시험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해서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장 시험도 그렇고 지금 작업형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반드시 처벌을 시켜야 돼. 처벌을 시키는데 강하게 시켜야지만이 이게 이제 한동안 없어지는 것이지 또 시간 지나면은 강하게 얘를 갖다 지금 올라가 있죠. 이거 검투자. 예. 그 울산 지검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엄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3년 이상씩 형을 받게 하면은 3년에서 4년 4년에서 5년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감독관으로 또 들어갔잖아. 거기에 포항폴리텍 시험장에. 그래서 이게 엄벌에 처진다고 그러면은 당분간 한 3년 동안은 얘네들이 유출을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무서워서 못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검정 구조를 못 고치잖아. 지금 이런 검정 구조 자체를 갖다가 못 고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엄벌이 처할 수밖에 없어요. 엄벌이 처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한 몇 년 가는 거예요. 몇 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시험이. 그리고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 그 안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출시키고 또 얘네들도 유출시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드려보려고 최선을 노력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하면서 지켜보고 듣고 겪고 했던 일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저도 처벌이 됐던 사람입니다. 62회 카톡 사건 때 이제 처벌이 돼서 잠깐 있다가 바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 동안 처벌을 받았었는데요. 참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 행동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반성도 많이 했고 근데 저로서는 그때 당시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 수강생들을 근데 그 63에서부터 필답형이 들어갔어요. 필답형이 들어가면서 이게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추가로 들어가면서 시험이 힘들어져 가지고 이 필답형 못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뭐 합격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62회 때 빨리 끝내야 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 1번. 두 번째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수험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어요. 수험생분들이 수강생분들이죠. 이분들이 한 80여 명 정도는 왔던 것 같아요. 80에서 한 100명 가까이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와서 꼭 좀 합격시켜달라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했던 사람들 많았어요. 뭐 한 10명 정도 오고 20명 정도 왔을 때는 알았다고 하고서 최선을 다해 수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구체적으로 이제 부정행위 하는 걸 들고 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뭐 무조건 걸리질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구글 드라이브는 거기서 그 명단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걸려도 절대 뭐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응? 구글에서 내놓지는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그런 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내가 해주겠다 하고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왔던 사람 있지. 듣고 있는 거 그대로 듣고 있을 거야. 그지? 분명히 그 옆에서 얘기를 그렇게 해서 구글은 나한테 그게 걸려도 명단은 내놓지 않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 분명히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알았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부탁을 받고 했었었는데 그게 폴텍하고 일부 학원놈들이 써먹던 거예요. 나는 부정행위 잘 모르잖아. 부정행위 잘 모르잖아. 그런 거 해주고 싶지도 않았고 잘 모르잖아. 근데 그걸 써먹던 거를 가져온 거야. 나한테 해달라고. 참 어이가 없더구만. 근데 그거를 제시를 했던 놈이 이제 또 그 재판장에서 참 나를 팔아먹는데 참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대. 자기는 뭐 자기가 구글 드라이브 가져온 적도 없고 이태민이란 사람이 컴퓨터 그 인터넷 검색하면 구글 드라이브 나오니까 그거 보고서 해줬다고 하는데 난 구글 드라이브 그런 거 신경 쓰고 알지도 못했고요. 알기도 싫고 그런 거 몰랐던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 옆에 그 그룹하고 같이 왔던 사람들 여러 명 있었거든요.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있어. 증인이 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는 앞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참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지도 살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한 건데 참 그런 못된 짓을 하면 안 되지. 못된 짓을 하면 안 되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자가 일단 뭐 지도 살고 싶어서 뭐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건데 괜찮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지가 살고 싶어. 어떤 놈은요, 뭐 제가 뭐 뭘 해서 그 자기 안 사람을 뭐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자기가 입으로 해놔가지고 그럼 좋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시켰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와, 그 서울에 박씨 있어. 이 KTX 타고 여기까지 내려왔던 사람이지. 그리고 또 뭐 카톡방에다가 뭐 내가 뭐 강제로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카톡방에 강제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진술한 사람도 있고 와, 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대. 그러니까 걸려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을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대부분 그 저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은 좀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팔아먹었던 사람들 빠져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빠져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의 부탁이
엄청 많았어요. 부탁이 뭐 거절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세 번째, 그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출제 단계에서 유출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출제 단계에서 이제 유출한 거 이거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어느 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주면은 그게 나온다니까. 나 그래서 이거 유출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과거서부터 알았었고 계속 추적을 해봤는데 어디 지역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았어. 어디 폴리텍 대학에서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리고 그 자료가 있긴 있었었는데 이 연필로 그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펜으로 그린 것들이었었어. 응?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복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복사한 거 사본이 62회 때 그때 나왔지. 그런데 그 전부터 유출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시험 사전에 예, 문제가 유출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문제 유출이 되는데 뭐 삼로 같은 것도 막 그냥 일주일 전에 나오지. 막 나와가지고 막 9문제 10문제 돌아다녀요. 그럼 거기서 다 나와. 삼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래서 유출되는 걸 알았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못 해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 내가 수험생들한테 이 불쌍한 수험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부정이 그 부정 행위가 그거밖에 없었어. 참 처량했었지 한마디로. 내가 이 시험을 기술로 이끌어 왔어요. 기술로 이끌어온 거 사실이잖아. 이끌어오고 수업도 제일 낮고 기술도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배워보겠다고 온 사람이지만 실제 문제를 갖다가 제가 빼온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뭐 누가 던져주면은 뭐 그걸 가지고선 해준 것이지. 제가 이제 누구 감독관을 알거나 아니면 출제자를 알거나 뭐 검토자 뭐 산업계 직원을 알고서 걔네들 통해서 빼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서부터 출제자라는 놈은 정말 바보 멍청이 뭐 병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하도 출제를 하니까. 거기다 보니까 검토자도 또 마찬가지더라고. 얘도 검토한다는 애가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야 엉터리 전부 다. 거기다 출제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하고 친하고 싶지 않았고요. 감독관들도 시험장에 감독관들도 정말 싫어했었어요. 막 어거지로 떨어뜨리니까 어거지로 떨어뜨려가지고 막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TV2하고 TV3에다가 뭐 접지 그 선 해가지고 비스 박아가지고 작업대에다가 고정 안 시켰다고 막 불합격 시키지를 않나.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또 뭐 1차 퓨즈월도 1차를 갖다가 흑적청선 있지 않습니까? 2.5 스퀘어로 해주지 않는다. 불합격 시키지 않나. 어떤 데는 또 1.5 스퀘어 저 황색 선으로 배선 안 해도 무조건 불합격을 시키지를 않나. 미친놈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한 가닥씩 집어넣는 거지. 원래 퓨즈월도는요 1차 2차가 다 한 가닥씩만 집어넣어야 돼. 근데 그거 중요한 거를 망각하고 지금 2.5 스퀘어냐 1.5 스퀘어냐 그걸 따지고서 불합격을 시킨다니까. 그게 뭔 상관이야. 허용 용량이 2.5 스퀘어도 충분히 되는데 다 맞아. 색상만 맞으면 돼. 상별 색상만 맞으면은 상관이 없었다고 그게. 근데 그걸 가지고 불합격을 시켜요. 부당하게. 미친놈들이지 정말. 자, 그리고 또 보면은요. 셀렉터 스위치를 갖다가 도면에 이렇게 그 배치도를 보면 왼쪽으로 젖혀 있죠. 왼쪽으로 11시 방향으로 젖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하나를 살짝 오른쪽 1시 방향으로 돌려놨다고 불합격을 시켜요. 환장하지 진짜. 아니 그거 하나 이렇게 틀어주면 안 됩니까? 이거? 그게 왜 불합격 사유인가?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림하고 틀리다고. 틀려서 불합격 시킨대. 그런 지경이었었어 이 시험이. 그러니 내가 감독관하고 친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놈들하고. 절대 안 친하고 싶지. 그리고 그런 놈들인데 제가 왜 그런 놈들 편듭니까? 수험생들 갖다가 하나라도 합격시켜주고 이 사람들 편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수험생들 편들어줬어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수험자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서 우긴 건 아니야. 내가 수험자들이 부당하게
처우받고 부당하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감독관들을 잘못했다고 그랬던 것이지. 수험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더군다나 감독관도 거짓말을 하는데 보니까. 그리고 뭐 또 그 의정부 감독관이가 걔는 또 그랬잖아. 그 X1 비접점을 했는데 비접점 입력 결산 안 했다고 그냥 1일차부터 6일차까지 다 떨어뜨렸잖아. 그때 막 사람도 울고 오고 아이고 나 그걸 보고서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문제가 많았어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던 이유들이 전부 다 이 출제자, 출제팀, 산업인력개발공단, 검토자, 이 폴리텍,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감독관, 관리원, 아유 얘네들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네?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수험생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수험자들이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기서 아니 그때 당시에 나한테 저기 뭐 카톡이니 뭐 그 구글 드라이브니 뭐니 여기 부탁했던 사람 지금도 강의 듣고 있는 사람 있잖아. 사실이잖아. 응? 내가 거짓말 하겠어? 사실이잖아. 근데 나도 그거를 해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해봐야 그거 합격률 조금 뭐 높아질라나 말라나 그건데 그래서 그걸 해주면은 해봐야 아유 벌금이나 좀 내겠지 하고서 뭐 얼마나 처벌을 받겠냐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이 그 산업인력개발공단이 그 국장이라는 놈이 시켜가지고 저기 저 증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시켜가지고 그 우선 땡땡이라는 놈이 그놈 그 학원에 있는 놈 그 놈이 작업을 했어요. 6월 중순이가 말해 6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었던가 6월 달이었어 그때 전화 와가지고 뭐 삼로를 뭐 8시 정도면 다 뺀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하나 주세요. 근데 줄 테니까 그 저기 뭐 PLC 수업 좀 해줘. 그래서 아예 그럼 이번에 60일 끝나고 나 PLC 수업 꼭 해드릴게요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이놈이 제보자인지 모르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놈이 그 내가 이제 운영자를 시켜주니까 돈 벌어가라고 그랬더니 돈이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한 3일 있다가 뭐야? 그 카페지기를 내놓으라는 거야. 달라고 카페지기를. 응? 네가 운영자를 해라. 내가 이제 카페지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놈이 그 검사하고 막 통화를 하더라니까. 그런데 검사 이태민이 뭐 잘 봐달라 어쩔라 막 그런 소리를 옆에서 해. 검사님 그래서 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야 그래서 좀 잘 봐달라고 하는 조건으로 갖다가 저기 서약서를 썼는데 서약서를 쓸 때 집행유예를 좀 받게끔 해달라. 좀 심각하니까 집행유예를 끝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아니 그게 사기였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다 뺏어가 놓고서 나중에 내가 짐 가지고 울산에 내려간 게 있거든요. 그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작업하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짐이 많다고. 그걸 가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그걸 가지고 도로 올라갔어. 올라갈 때도 그쪽 없어진 거 있는 거 있으면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확인은 뭘 확인은 그 경찰서에다가 나를 절도 혐의로 갖다 또 고소를 해요. 웃겨지겠다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남의 물건 훔쳐간 적이 나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데 학원 물건을 훔쳐갔다고 고소를 한 거야. 나 기가 막혀서. 그렇게 해놓고 뭐 사기로 뭐 카페를 자기한테 넘겼다나? 그럼 도로 내놓으면 될 거잖아. 나한테 도로 나한테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도로 그게 왜 사기가 되는 거야? 응? 도로 안 줘요. 나한테 안 주면서 이제 사기로 지한테 뭐 넘겼다나? 그렇게 하면서 무고를 하는 거야. 이놈이 정말 나쁜 놈들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도로 달라고 그랬어. 근데 안 줘. 안 주고 나서 그 지랄을 하는 거야. 나쁜 놈의 새끼가. 천하의 나쁜 놈이지. 그래서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참 잡혀가가 유치장서부터 감옥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었죠.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됐고 그랬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추후에도 많이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2회 때 그 카톡 사건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돌아간다고 해도 안 해주고 싶은데 안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 지금 뭐 타임머신을 타고서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주다가 그게 또 작업이었고 산업인력가공단과 그 양아치 학원의 작업이었었습니다. 작업을 벌여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 전에 뭐 세무조사도 받고 별짓 다 했어요. 막 그리고 또 제 가는 학원마다 거기 막 그냥 무슨 막 신고돼가지고 막 검열 나오고 막 별짓을 다 했다니까. 그 보니까 지금은 또 조용해. 그 보니까 그 새끼가 다 한 거야. 그 울산 땡땡이 새끼가 다 그 짓을 한 거야. 그 못된 놈의 새끼가. 원래 그 놈들이 그 짓을 한다고 그러고만 대한민국에 있는 양아치 학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양아치 학원 중에서 한 놈이더구만. 아유 나 그 뭐 아주 질려버렸어 아주 그냥.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었던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하면 이런 얘기를 다시 하고 이제 추후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